정책 이슈 하나, EU GDPR 시행 2주년 경과. EU에서 GDPR 시행 2년간의 평가 보고서를 발행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 내 16세 이상 인구의 69%가 GDPR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71%의 사람들이 국가데이터보호기관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EU는 GDPR 시행이 EU 권역 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다만 GDPR과 관련하여 개별 회원국마다 자체 법률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GDPR 규정 내에서조차 해석의 차이로 공동 집행 조치가 어렵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책 이슈 2. EU 프라이버시 실드 폐지 유예기간 없이 바로 적용. 2020년 7월 16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프라이버시 실드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이 개인 데이터를 EU만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 혹은 EU의 사용자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려는 기업은 EU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를 GDPR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EU에서 미국으로의 데이터 전송이 제한되면서 미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EU와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 전송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며 많은 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책 이슈 3. 유럽 데이터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가이아-X 출범. 독일과 프랑스가 가이아-X 프로젝트를 출범했습니다. 유럽에 특화된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가이아-X는 서버를 유럽 현지에 두고 2021년 초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EU GDPR 등 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련한 법 기준에 따르는 자체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구축입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은 가이아-X 프로젝트가 유럽 기술 주권을 다시 찾아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다른 EU 국가들과 기업들도 합류할 것이라고 밝히며 프로젝트가 유럽의 경제력과 조건이 달린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책 이슈 대 EU 코로나19 추적 앱 개인정보 관리에 나서 유럽 데이터보호 감시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EU 차원에서 코로나19 추적 앱을 출시할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노르웨이 데이터보호 당국은 코로나19 추적 앱 스미드스탑이 개인사 생활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앱의 사용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영국 국민건강보험에서는 2020년 5월에 코로나19 추적 앱 더 NHS 콘택트 트래싱 앱을 출시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앱은 개인의 위치 데이터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영국 의회위원회는 코로나19 추적 앱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개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의회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 이슈 5. EU 윤리성 강조한 AI와 데이터 발전 전략 제시. 2020년 2월 EU는 AI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한 AI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AI 우수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생태계 조성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에 대한 감독, 기술적 경고성과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관리, 투명성, 다양성과 차별 금지 및 공정성, 사회적 환경성, 웰빙, 신뢰성 등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7가지 요구사항을 강조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 하나. 구글 유럽 타깃 광고에 핏빛 개인 데이터 사용하지 않아. 구글이 웨어러블 기업체 핏빛 인수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독점 금지법에 따라 시장 독점 관련 심층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구글의 스마트워치 시장 진입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글은 2018년 EU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43억 4천만 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구글은 핏빛 기기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 정보 등을 획득합니다. EU 집행위원회 측은 이렇게 얻은 정보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구글은 핏빛에서 얻은 정보를 광고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EU를 비롯한 각국 정부는 구글의 데이터 시장 독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 2.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 구글 데이터 플랫폼 파트너십 체결. 2020년 7월 28일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와 구글이 데이터 플랫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오렌지의 클라우드 기술과 구성 능력, 인공지능 툴을 제공합니다. 오렌지 측은 구글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플랫폼 구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오렌지 측은 자사의 오렌지 비즈니스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구글 측은 유럽에서 클라우드 부문의 주요 업자로서 입지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 3. 유럽 내 데이터 유출 사례 빈번하게 발생.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관련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럽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영국의 저가 항공과 이지젯에서는 9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사회보장 웹사이트가 공격 당해 사이트를 임시 폐쇄하는 등 유럽 내 다양한 데이터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2020년 2월에만 코로나19 테마를 악용한 390개 이상의 악성 이메일 캠페인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발표됐습니다. 사이버반 전문가들은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매달 평균 14건의 워메어피싱 캠페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분별한 사이버 범죄 발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비즈니스 이슈 넷. 유럽 모바일 사업체 코로나19 대응 위해 데이터 공유 추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 데이터 사용이 확대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오렌지 유럽 각국의 주요 8개 통신사가 뜻을 모았습니다. 자사 가입자들의 위치 데이터를 유럽 집행위원회와 공유하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공유에 동의한 통신사의 데이터 제공은 코로나19 극복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데이터 공유는 EU GDPR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활용 및 제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즈니스 이슈 5. 틱톡 아일랜드의 첫 데이터 센터 건설. 틱톡이 아일랜드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곳에 EU와 연구 사용자 데이터들을 보관할 계획입니다. 이는 틱톡이 유럽에 건설하는 첫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번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EU와 해외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미국 정부의 중국산 앱 서비스에 대한 제재의 일환입니다. 미국 시장의 비중을 줄이고 EU 시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틱톡의 개인정보 활용 문제에 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